이번에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은 언제 일어날까요? 굴절. 자,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빛이 진행할 때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진행발 꺾이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즉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두 물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즉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이 경계면에서 원래는 이렇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꺾여서 요렇게 꺾여서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빛이 왜 이렇게 굴절이 난지 꺾이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게 우리는 입사광선의 각, 입사가 여기 법선이겠고, 법선, 그다음에 요 법선과 이루는 각들이 전부 다 굴절각. 자, 그럼 이 빛이 왜 꺾일까요?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유는 이 두 물질, 서로 다른 두 물질에 따라서 바로 무엇이 다르냐? 빛의 진행 속력이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랑 물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은 굴절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두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고 그리고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이렇게 두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게 되면 이제 우리 눈에는 한 가닥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두꺼운 동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이렇게 경계면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요 왼쪽에 있는 요 잠시만요. 두껍게 나왔네요. 빛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요 오른쪽에 있는 빛, 여기서 가는 빛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요쪽에서 가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는 둘 다 공기 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진행 속력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위치까지 갈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장 요 왼 아래쪽에 있는 요 빛은 아마 요만큼 진행한다고 하면 파란색 빛도 요만큼 진행하겠죠. 이 순간에는
같은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순간이 되면 요 빨간색 가장 왼쪽에 있는 빛은 다른 물질과 만납니다. 근데 이제 굴절률이 물이 더 크기 때문에 물에서 속력이 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이 곳의 빛은 조금만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기는 빠르기 때문에 빛이 많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빛이 살짝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동안에도 빛은 물에서는 천천히 가고 공기 중에서는 더 빨리 가겠죠. 더 빨리 가고. 그리고 이제 같이 물로 들어오면 속도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빛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공기 중에 느려지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느리게 가게 되고 여기는 여전히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잘 표현해 보면 빛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이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보면은 물이 공기보다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습니까? 더 작죠. 그리고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굴절률이 어디가 더 크냐? 굴절률은 공기와 물 중에서 물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굴절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빛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전자기 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굴절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 여기서는 빛의 속력이 느려지는 곳에서 굴절률은 더 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공기와 물, 즉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경계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과 같은 곳, 굴절률이 큰 곳에서 공기,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 여기서는 요 안에서는 다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빛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 있는 빛도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진행했는데 요 부분부터 얘는 공기 중이니까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더 빠르게. 하지만 여기는 아직 물이기 때문에 좀 더 느리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디로 꺾이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바깥쪽으로 꺾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더 빨리 진행하고 여기는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빛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른다?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즉 완전 약간 복선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이제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어떤 경계면에서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한다면 이렇게 빛이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빛이
접선이죠. 여기서 요게 우리 입사각이 될 겁니다. 만약 이제 이 물에서 공기로 가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똑바로 가겠죠. 똑바로 가지만 지금 갑자기 매질이 달라져서 빛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얘는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굴절각은 어디입니까? 요게 바로 굴절각이 되죠. 굴절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어떻습니까? 굴절각이 더 크고 속력은 당연히 물에서보다 공기에서 더 빠르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당연히 물과 공기를 비교했을 때 물이 더 크다는 걸 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 매질이 우리가 모르는 매질이다. 예를 들어 자 근데 여기는 어떤 매질인지 몰라요. 근데 빛이 진행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꺾였냐? 요를 꺾였다. 빛이 요를 꺾였다면 A와 B 매질 중에서 속력은 어디가 더 빠른 것이다? 그렇죠. A가 더 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A와 B 중에서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꺾이는 걸 보고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정리해 보면 매질이 공기 중보다 물에서 즉 빛이 진행할 때 갑자기 속력이 느려지는 곳으로 가게 되면 빛은 원래 진행 경로보다 법선 쪽으로 꺾여서 진행하고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면 얘는 오히려 법선 쪽이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꺾여서 빛이 진행한다는 거. 즉 서로 다른 두 번째 경계면에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즉 같은 말로 굴절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빛이 꺾여서 진행한다는 것이 굴절입니다.